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건립이 새만금 개발청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개발청이 예정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에 당초에는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소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해 언제 추진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익산시가 충남 3개 시군과 함께 참여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회가 발족한 지 지난 10여 년 동안 금강수산관광 사업을 위해 매년 4천여만 원을 내고 있지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을 뿐 눈에 띄는 성과는 미미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를 반기고 있지만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유류세에 포함된 지방세액이 줄어 재정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호우주의보가 해제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주와 익산 등 11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수량은 부안이 66.5mm로 가장 많고 이어 익산 64.7mm, 군산 59.6mm 등입니다. 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많게는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시와 새만금 개발청이 민간 사업자와 함께 새만금 산업단지의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 용도 변경이 이루어져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새만금 개발청이 최근 제동을 걸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509. 이곳 19만 7천여 제곱미터에 사업비 1,500억 원 가운데 민간 사업자가 1,000억 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들어섭니다. 이 사업은 2018년 정부의 산업위기 지역 활력 사업으로 선정돼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의 용도 변경이 반년 넘게 미뤄지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부지는 당초 산업물류 시설지구로 새만금의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상업 업무시설인 지원시설지구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새만금 위원회의 용도 변경 승인을 받고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용역을 끝내고 토지계획 이용 변경서를 새만금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청이 중고차가 산업단지에 적합한 업종이 아니고 수출 비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느닷없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거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이 때문에 금융권 대출이 막히고 하반기 착공도 불투명한 상황. 민간 사업자는 투자금 1,000억 원 가운데 810억 원을 금융권 대출로 충당할 계획이지만 용도 변경이 늦어지면서 토지 사용권 확보가 어려워 대출을 받는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만금청의 제동으로 하반기 착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국비 106억 원도 불용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용도 변경에 대해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새만금청하고 의견 제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의견 접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위기 활력사업, 새만금청이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 통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국가예산 핵심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북이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힘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사업은 새만금 투자 유치 활성화와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 용지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설치 등입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올 하반기 교육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에 참석해 도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33개 주요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슬로건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폭력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임기 내 학생 10,000명 해외 연수, 전북 학생의회 운영 등을 내세웠습니다. 익산시가 민선 8기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은 1조 8,509억 원으로 지난 1차 추경 예산안보다 15.5%, 2,479억 원 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보면 익산 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610억 원, 하코마을 축사 매입 사업비 79억 원, 전기차 구매 지원 53억 원, 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30억 원 등입니다. 익산시가 충남 3개 시군과 함께 발족한 금강수산관광 상생발전협의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금강수산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정작 눈에 띄는 성과는 미미했다는 건데요. 실무회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업은 추진되는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익산 북쪽을 흐르는 금강. 익산시는 금강유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지난 2013년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부여군 등 3개 시군과 금강수산관광 상생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당시 협의회는 금강관광 유람선 노선 다양화와 하천 부지 생태관광지 조성 등 관광사업을 함께 개발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4개 시군은 매년 4천만 원의 부담금을 편성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익산시의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협의회가 생기고 1년 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로 선정된 성당포구 바람개비길 조성사업 외에는 별다른 사업이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추진 상황은 지난 2월 실무회의와 정기총회에 그쳤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선진 사례 견학 등이 추가됐을 뿐 실질적인 사업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또 지난 2020년 금강 뱃길 복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마저도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 사업 계획이 축소됐습니다. 당초 43km였던 운항 길이는 24.5km로 줄었고 총 사업비 역시 190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 때문에 10여 년이나 협의회가 존재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지 못해 협의회가 유명무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렇게 발전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별반 차이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는 협력 사업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지만 사업 선정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년 편성되는 부담금은 금강유역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자 공동연구용역비로 지출됐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금강 하천공간 관리 사업이 포함된 만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맞춤형 하천공간 통합 물관리 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거든요. 금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려 4개 지자체가 모인 협의회. 유명무실이라는 오명을 지우려면 뚜렷한 성과가 필요해 보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군산 농촌보건위생의 선구자로 불리는 이영춘 박사의 진료 기록물이 국가문화재가 됩니다. 군산시는 이영춘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이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위생 진료 기록물은 자해진료소 일지와 개정중앙병원 진료 기록 등으로 당시 농촌 의료 실태와 공중보건 의료사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진료 기록물은 앞으로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동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하반기 5급 이하 승진 내정자를 발표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오늘 5급 2명을 포함해 46명에 대한 승진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예술의 전당관리과 김상윤 계장과 보건행정과 신재식 계장이 5급으로 승진했습니다. 6급은 10명, 7급 15명, 8급 19명 등입니다. 전라북도가 취약계층 집중관리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단전, 단수 등 34개 공공기관 위기정보와 인적정보 등을 활용해 고위험 가구를 찾아 공동모금회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 지원기관을 연계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정도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과 긴급복지비 지원, 일자리 제공 등도 함께 시행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북도당 선관위는 지난 15일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771명의 대의원 명부를 확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19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25일 온라인 투표로 선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정운천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며 단일 후보 등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유류세 인하로 기름값이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를 반기고 있지만 군산과 익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유류세 포함된 지방세액이 줄어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급격하게 오른 기름값. 1년 사이 도내 휘발유 가격은 500원, 경유는 7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기름값을 잡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인하한 정부. 유류세 인하의 영향으로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2주 연속 하락해 익산과 군산에는 1,900원대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등장했습니다. 시민들은 내려간 기름값을 반겼습니다. 아무래도 좀 낮기는 하죠. 근데 전에는 많이 부담돼가지고 지금도 많이 나한테 계셨는데 마음도 아끼는 생각도 생각 좀 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유류세 인하가 반갑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가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는 에너지, 환경세로 이뤄진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방세 항목입니다. 따라서 유류세가 줄어들 경우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방세도 함께 줄게 됩니다. 유류세 인하로 주행분 자동차세가 줄면서 올해 지방세 수가 줄게 됐습니다. 익산의 경우 지난해 주행분 자동차세 징수액 278억 원에 비해 올해는 약 6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지난해 자동차세 징수액 250억 원에 비해 올해는 약 50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가지고 주행분 자동차세가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 대비 한 52억 정도가 감소되는데 세입은 일정 부분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기준 각각 15.4%와 16.3%의 재정 자립도를 기록한 익산과 군산은 자동차세가 줄면 재정이 그만큼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류세 인하로 난처한 상황에 빠진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예방접종 대상자가 50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4차 접종 대상자의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종사자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50대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1963년생부터 1972년생까지로 3차 접종 이후 최소 4개월이 지난 뒤 접종이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4차 접종이 3차 접종과 비교해 중증 예방 효과는 50.6%, 사망 예방 효과는 53.3%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2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5,980명, 해외 유입 319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8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683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93명, 군산 124명, 익산 65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도내 하루 평균 감염자 수는 1,0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6일 기준 1.29를 기록했습니다. 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쯤 익산 한 아파트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인과 싸우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행히 불이 방으로 옮겨 붙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산에서 올해 상반기 172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72건의 화재로 42억 1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발생에 의한 재산 피해는 전년 대비 35억 9천만 원 증가했지만 이는 올해 1월 7부두에 계류한 외항선 화재 피해액과 4월 아변공장, 6월 산복동 특수가연물 화재에 의한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구급 인력은 1,173건 출동해 5,869명을 이송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허가 학술단체를 운영하고 회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을 받는 현직 프로파일러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8일 프로파일러 A경위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2013년부터 허가받지 않는 민간 최면심리단체를 운영하고 비공인 자격증을 발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에 참여한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범죄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난 구봉산에서 산행을 하던 30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10시 25분쯤 딸이 산행에 나선 뒤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에 A씨가 혼자 산행에 나섰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이후 18일 오후 12시쯤 산봉우리 인근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산에 올랐다 7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 행위로 5년간 5억여 원의 전기가 도둑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공개한 한전 도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 199건의 도전 행위가 발생했고 5억 2,700만 원 상당의 전기가 몰래 사용됐습니다. 도전 행위는 계량 장치를 개조, 훼손하거나 장치를 거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노 의원은 전기차 공급 등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도내 농번기 농촌 일손 지원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는 9개 시군에서 127명으로 집계됐지만 올해는 상반기부터 13개 시군에 607명이 투입됐습니다. 연 인원으로 환산할 경우 23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이나 자원봉사단체 일손 돕기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 동안 휴정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휴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사건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가압류, 가처분, 집행정지 등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판은 휴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일선 판사들의 사건 기록 확인 업무와 각종 민원 처리는 휴정 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원광대 자연식물원의 자연 생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화초식재와 산책로 정비를 통해 자연 체험장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원광대 자연식물원은 지난 2003년부터 시민들에게 공개됐으며 나무 1000여 종과 초화 587종 등이 식재돼 있습니다. 시는 시민에게 개방 가능한 민간 정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2022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다음 달 26일부터 이틀간 새만금 군산 자동차 경주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21개 팀 2,300여 명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회는 오프로드와 포뮬러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기술력과 아이디어, 디자인을 평가하는 기술 부문 경쟁도 펼쳐집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동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필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가구를 대상으로 10만 원 상당의 식재료와 생필품이 담긴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조촌동의 우민회관이 초복을 맞아 조촌동과 개정동 저소득 어르신에게 삼계탕 100그릇을 지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은 26도에서 2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